네, 헌법재판소에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불출석 가능성 제기됐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고요. 헌재 결국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대충 정리해보면 대리인단이 3명이 좀 나왔고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았다. 답변서도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고 다음 주에 제출하겠다. 그리고 변론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일단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간다. 어떻게 보셨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마 기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양쪽이 서로 시간 싸움이니까 어떻든 그 이재명은 하루 빨리 헌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다 하는 그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보다 뭐 조금 모자라더라도 가령 윤 대통령을 체포를 했어요.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시킨다라든가 이래서 자진 하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뭐 그게 두 번째 아마 기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번에 탄핵 소추도요, 역사적으로 제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서재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는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고 탄핵 소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것, 아마 이게 전무후무할 거예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엉뚱한 그리고 허술한 그 대통령의 뭐 이쪽에서 얘기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도의 통행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있고 나서 급격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고 탄핵소추가 됐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번은 탄핵소추안이 뭐 표결 불성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결이 맞아요.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탄핵소추안을 같은 회계안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다시 두 번째 그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서 이쪽에서 그 배신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4표 찬성으로 해서 가결이 돼서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간 것인데, 예. 그래서 첫 번째 기일인 이번 27일까지 정확히 한 계산 한번 해보세요. 24일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한 달 조금 예, 안 사안이 됐습니다. 벌어지고 나서 첫 번째 재판 기일이 24일 날 열린 거. 이것도 일종의 그 소추니까 기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 예. 그래서 그 국가의 명운이 걸리고 대통령이라 그런 우리나라에서 국가 원수의 자격이 박탈되느냐 박탈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논의하는 재판이 열리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모든 기간을 다 합쳐서 24일 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런 초고속 네. 초고속 재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적어도 뭐 탄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그 쟁점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서 쟁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령 네. 이번 같으면 이번에 이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냐 아니면 그 위법 불법적인 내란 행위냐, 뭐 자신들이 주장대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란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그럼 내란이 왜 성립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충분히 바깥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놓고 국회 안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그리고 표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기록을 다 놓고 서로 간에 쟁점을 정리를 하는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처음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심야에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진짜로는 23일 말이죠. 예. 심야에 그 비상계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초고속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깥에 어떤 그 범죄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론을 준비를 하고 하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일반인 아주 사소한 사건도 그래요. 변호사하고 몇 분이나 의논을 해야 되고 자료 증명을 해야 되고 기록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구성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봐서 이거는 우리 불리한 거고 이건 우리 유리한 거다라든지 예.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적 여유를 찾으려면 적어도 그 일반 형사사건도 한 달은 훨씬 더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사건에 있어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27일 날 첫 번째 기일에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와서 공판 준비기를 하세요. 이러면 누구도 못하죠. 정 변호사님, 예. 방금 정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좀 미흡했다.
시간이 너무 위험한 촉박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런 그 전례가 없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뭐 자기들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거다. 이번에 이제 수임되는 분 중에 배우연, 전 변호사님? 윤곽근, 배진환 그 세 분에 대한 저희 분석은 잠시 후에. 그 두 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예. 그분들도 더 잘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잘 알겠죠. 그 부분 바로 뒷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전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권 자체 미흡했고 더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 주는 게 기본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직까지 사회적 논의가 예. 지금 언론에도 보면요 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보수 진영에서는 전 변호사님? 이것이 내란전이 아니냐 이거 갖고도 아직까지 논의가 그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쟁점 정리도 돼 있지 않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밀고 나간다? 난 그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